스마트하게 농장을 드라이브하라. 제7강 실시간 사료빈 재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료를 쓰고 계신가요? 뭐 사료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요. 사료 가격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료의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선진국들의 평균 총사료 요구율은 2.7에서 2.8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작년도 사료율이 3.43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료 돼지 체중 1kg을 만들기 위해서 사료를 갖다 기본적으로 뭐 한 20% 가까이 20% 이상의 사료를 더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2019년도 우리나라 총사료 요구는 이 유럽에 비해서 0.7 정도, 0.6에서 0.7 정도가 높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거의 뭐 99% 이상의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나라죠. 이렇게 미국이나 브라질, 덴마크, 네덜란드, 죄송합니다.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가 곡물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두를 거쳐서 수입을 해와서 큰 저장소에 저장을 했다가 공장으로 들어가서 배합이 되죠. 가공이 되고 배합이 돼서 농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도 빈 사료 빈 내에서 관리가 되고 또 농장 돈사 내에서도 사료가 머물게 되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이런 사료가 곡물이 재배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배합 가공이 되고 농장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느 시점에서 사료 품질이 가장 문제가 될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료는 가공이 되고 나서 쌀의 형태로 있을 때는 이렇게 쉽게 부패가 안 되죠. 그러나 밥을 지어놓은 다음부터는 아주 급속도로 부패가 됩니다. 단 하루만 해도 쉰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가 일어나는데요. 사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곡물이고 이렇게 가공이 돼서 바로 공장에서 열 처리가 돼서 바로 벌크차에서 싣고 나가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속도로 부패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농장에 들어와서는 사료 빈 내에 머물면서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 눅눅해지고 또 사료 빈 내벽에 붙어서 케이킹 현상이라고 그러죠. 굳어져 가지고 빠른 속도로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쓴 오래된 떡져 있는 사료를 급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신사 급이통 내에서도 이렇게 눌러붙어서 부패가 되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곰팡이가 쓴 그런 사료를 급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이건 PD가 아니고요. 모더니 설사를 했는데 한여름에 설사를 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곰팡이가 오염된 그런 사료를 급여해서 생긴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패, 사료 부패로 인한 농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가공이 돼서 열 처리가 돼서 나간 그 이후 시점, 단 며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시점이 가장 부패가 빨리 일어나고 또 기호성도 빨리 떨어뜨려서 사료 수출량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농장 사료빈을 빨리 소진시키고 관리를 해서 이런 기호성 저하 문제, 부패 문제를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사료를 투입을 하고 나서 사료는 가운데 호포부터 사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V자 형태로 사료가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연중 사료는 이렇게 사료빈 내벽에 붙어서 케이킹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 비우질 않고 또 사료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료가 먼저 선입 선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눌러붙어 있는 채로 그대로 있고 새로 투입한 사료가 먼저 소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열흘도 좋고 20일도 좋고 부패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결국 망치로 빈을 두드리게 되면 떨어져서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사료 섭취량에 문제를 일으키고 돼지의 어떤 설사도 유발할 수 있고 곰팡이 오염된 그런 사료가 급여가 됨으로써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케이킹 현상이 심하게 떡이 진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돼지의 어떤 폐사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신동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던의 어떤 유산 문제, 그래서 모던이 뭐 연산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도태율이 높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사료 빈에서의 섭취량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료를 투입을 했을 때 섭취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죠.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름철에 7월 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사료를 남아있는 사료 일일 사료 섭취량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사료를 새로 부었을 때, 신선한 사료를 부었을 때는 섭취량이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당연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사료를 빈을 다 비운 상태에서 사료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반복되는 결과가 보이지 않고 굉장히 정상적인 그래프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하루 일일 섭취량이. 그래서 이 사료빈을 비우는 것이 여름철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는 빈에 사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붓고 재투입이 일어나고 또 그 부패된 오래된 사료가 섞여서 들어가고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사료 섭취량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설사, 성장 정체, 그리고 폐사 부분을 유발을 하고요. 적은 양의 곰팡이라 하더라도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돈방에 50마리가 돼지가 있는데 한두 마리만 곰팡이가 오염된 사료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축이 되고 또 질병 감염이 쉽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료비는 채우기 전에 반드시 비워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죠. 다른 관리를 하다 보면 사료가 언제 떨어지는지도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돌려주다가 저녁 시간인데 사료가 떨어져서 중간에 뒤늦게 긴급 주문을 해서 또 늦게 직원도 퇴근하게 되고 벌크 기사도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료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걸 토대로 이 사료가 언제쯤 떨어지는지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미리 사전 주문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료빈을 완전히 비우고 사료를 투입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농장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로드셀을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장을 보면은 사실 좋긴 한데, 이 설치하는데 이거 하루 종일 걸리는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이 또 있고, 또 이 벌크빈에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벌크빈 하나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280에서 300만 원 돈 가까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해주면은 이런 섭취량을 하루 전, 이틀 전 섭취량, 현재 잔량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료를 잘 먹고 있는지, 또 이 사료가 언제 소진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드셀 시스템은 굉장히 좀 비싼 면이 있어서 이 3D 이미지 스캐닝을 통한 이런 센싱 기술로 가격을 저렴하게 낮추고, 또 사실 로드셀 시스템도 0점을 자주 잡아주질 않으면은
굉장히 오차 범위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센싱 기술은 그 오차 범위를 로드셀에 비해서도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크빈 앞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빈 내부에 어떻게 사료가 눌러붙어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 또 빈 내부의 온도라든가 또 재고, 현재 실시간 재고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돈사별로 빈마다 현재 빈 내부 온도와 재고량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눌러붙어 있는 형태를 보면은, 사료가 지금 투명대에서는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대편에는 사료가 눌러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거를 처리해서 새로운 사료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통합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데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각 빈별로, 돈사별로 사료가 현재 얼마나 남아있고, 그리고 소진 예정일이 언제고, 가장 빨리 소진되는 사료를 체크해서 주문량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래서 뭐 2톤이나 3톤 이렇게 소량을 주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주문을 하면서 다른 빈에도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몇 톤씩 각 빈별로 주문을 해서 갖고 왔을 때 그 다음번 주문할 때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는지,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동시에 떨어뜨리고, 동시에 두세 가지 품목도 동시에 같이 주문해 갖고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계산 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사료빈 재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몇 가지 이미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실시간 재고량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사전 주문이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늦게 긴급 주문을 해야 되는 일이라든가 또 주말에 주문을 해야 되는 일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빈을 비우는 것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사료가 부패되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호성이 뚝뚝 떨어져서 사료 수량이 떨어지고 출하량이 늘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일 사료 섭취량을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트렌드를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여기다가 돼지 이동 정도, 마리수, 그 다음에 일령 정도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일령별로 돼지 두당 사료 섭취량의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어서, 사료를 기준치 대비 잘 먹고 있구나, 아니면 못 먹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질병 문제로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정하고 미리 예측되는 그런 관리가 가능해지고요. 또 사료빈 내부에 온도도 센서가 있어서 온도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현재 환경적인, 물론 이제 외부 환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트렌드 경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돈산 내부의 환경도 어떻게 변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그 벌크빈 위로 올라가서 농장 직원들이 잘못하면 추락해서 다칠 우려도 있는데, 굳이 올라가 보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서 농장 내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탁장 같은 경우 사료를 공급을 했는데 내가 매일 위탁장을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료를 갖다가 빼서 다른 가축에게 급여를 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농가들의 어떤 혜택들이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료빈, 우리가 늘 관리하고 수시로 사전 주문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빈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서 농장의 생산성도 높이고, 또 어떤 관리자들의 어떤 편의성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사료빈 재고 관리 시스템의
혜택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